네, 안녕하세요. 교훈의사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도 왔습니다. 공들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통계 김변입니다. 안녕하세요. 자스민입니다. 예, 육향변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호왕 초피디입니다. 드디어 자, 저희 오프닝 중에 그거 있잖아요. 그들이 왔다 있잖아요. 그분이 오셨습니다. 저희 방송이 실세시죠. 저는 제 목소리 듣는 게 진짜 오글거려요. 지금도. 아니요, 목소리 너무 좋아요. 좋으세요. 그래서 편집 네. 어떻게 할지 되게 지금 많이 걱정돼요. 저 부탁 하나만 드려도 되나요? 네네. 텐션 조금만 높여주실래요? 알겠습니다. 주적 들어간다. 나 너무 행복합니다. 지금. 나 지금 가베간 게 많이 바뀐 것 같아요. 네. 저희 오늘도 진짜 귀한 손님 한 분이 오셨습니다. 오늘 저희가 특집을 준비했습니다. 성폭력 범죄 특집 1부. 네, 오늘은 이제 몰카 등 촬영과 유포 요거에 관해서 이제 하려고 하는데요. 네. 이제 성폭력 관련해서 이제 피해자분들 대리도 좀 많이 해주시고 그런데 좀 조예가 깊으신 저희 안변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변입니다. 네, 이름을 말할 뻔했어요. 네. 처음 이런 거 해보는데 네. 네, 너무 재밌어 보이시네요. 이게 저희는 되게 재밌거든요. 네. 근데 방송 보는 네. 생각보다 재미가 없어서 편집이 문제인가. 네, 편집이 문제입니다. 안변이 좀 놀라신 것 같은데 저희 이제 큐 하기 전에 이렇게 수다를 좀 떨었잖아요. 그래서 네. 수다 떨 때보다 갑자기 텐션이 좀 올라가서 좀 놀라신 것 같아요. 이제 다들 방송인이 된 거죠. 근데 어떻게 오시게 된지 소개 좀. 네, 저는 저 김변님이랑 사적인 자리에서 알고 있는데 사적인 자리 맞나요? 맞습니다. 공적인 건가? 네, 사적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성폭력 사건을 여기저기서 많이 한다고 떠들고 다녀가지고 그 실력에 비해서 굉장히 많이 하는 것으로 소문이 나 있어요. 그래서 김변님께서 낚이셨습니다. 아니고요. 이거 성폭력 특집 하기로 딱 하고 바로 생각이 났어요. 언제 이제 피해자분들 대리 많이 하시는 분이시고 이쪽으로 지식이 많으시기 때문에 오늘 방송에 큰 도움 주시지 않으실까. 네, 그래서 시작하면서 설명드렸지만 저희 네. 3번 정도에 나눠서 이제 성폭력 범죄를 특집으로 다뤄보려고 해요. 사실 저희가 이 주제에 대해서 좀 다뤄보려고 항상 호시탐탐 좀 이렇게 기회를 좀 보고 있었는데 이번에 좀 크게 터져가지고 그러니까요. 이게. 사실 이게 이렇게 될 줄 누가 알았겠어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버닝썬으로부터 출발해서 원래는 그 버닝썬 사건이 원래는 그냥 폭행 그쵸. 사건으로 시작을 했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맞아요. 김상교님께서 씨, 김상교 네. 씨가 이제 버닝썬에서 폭행을 당한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걸로부터 이제 시작돼서 일파만파 이렇게 퍼지게 되었는데 그래도 뭐 다들 잘 아시겠지만 정리를 한 번만 해주시면. 다들 잘 알고 계실 텐데요. 말씀해주신 대로 클럽 버닝썬에서 손님으로 가셨던 김상교 씨가 그 버닝썬 측 이사로부터 폭행을 당하는 사건이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김상교 씨께서 폭행 피해를 경찰에 신고를 했고요. 근데 출동한 경찰이 오히려 그 자리에서 피해자인 자신을 체포했다. 라고 이제 주장을 하시고 계시고요. 그래서 이 폭행 사건이 보도가 되면서 김상규 씨가 버닝썬 내에 마약 유통과 성폭력 실태가 있다. 그리고 클럽과 경찰 간의 유착 관계가 의심된다라는 의혹을 제기하셨습니다. 그러던 중에 또 이건 약간 별건인데 그러던 중에 한 변호사님이 공익신고자로부터 버닝썬 사회이사로 재직 중이었던 가수 승리 씨하고 가수 정준영 씨 등이 참여한 카톡에 그 버닝썬 클럽과 경찰의 유착 관계가 의심되는 그리고 또 성폭력 범죄가 의심되는 내용이 들어있다라는 제보를 받게 돼요. 그래서 이 변호사님이 그 공익신고자분을 대리해서 국민권익위에 대리 신고를 하시게 됩니다. 그리고 이 공익신고된 카톡 내용 중에는 대화방 참여자였던 정준영 씨가 본인의 성관계 장면을 상대방의 동의 없이 촬영하고 지인들이 있는 단체 카톡방에 해당 영상을 올린 사실이 포함되어 있어가지고 이게 보도가 되면서 시민들이 많이 이제 충격을 받으셨죠. 그래서 현재는 정준영 씨 등 5분에 대해서 경찰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를 한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승리가 이제 버닝썬 이사여서 이제 승리를 파다가 거기 카톡방에 정준영이 이제 등장을 하고. 그쵸. 근데 알고 보니까 정준영이 메인이었고. 그쵸. 그쵸? 그 카톡방에서 일단 메인이라기보다 여러 가지 범죄가 다 포함되어 있는 네. 건데 그 중에 한 덩어리가 지금 오늘을 다룰 주제인 몰카 등의 범죄입니다. 그래서 아까 김변님께서도 말씀해 주셨듯이 사실 이 사건은 너무 여러 개가 얽혀 있어요. 네, 좀 그래서 헷갈리실 수 네, 있어요. 그러니까 마약도 있고
정경 유착 뭐 그쵸. 이런 것도 있고 뭐 네네. 경찰의 뭐 비리 뭐 이런 것도 있고. 네, 맞아요. 근데 저희는 이제 오늘은 그쵸. 이제 요 몰카 네. 요거에 대해서만 집중해서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그래 그 사실 몰래카메라 촬영 행위 자체는 범죄가 맞죠? 네, 당연히 뭐 이게 우리가 상식적으로 다 알고 계시잖아요. 몰카하는 범죄는 범죄가 맞고요. 정확하게 뭐 어떤 법 때문에 범죄가 되는지를 조금 설명을 드리면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라는 법에 이제 규정돼 있습니다. 제 14조이고요.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이라는 제목입니다. 좀 설명을 드리면 카메라나 그 밖에 유사한 기능을 갖춘 장치를 이용해서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하면은 그러니까 촬영 대상자 의사에 반해서 촬영을 하면은 이제 5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그렇군요. 근데 이게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라는 게 좀 네. 애매하지 않나요? 약간 그래요? 그렇죠. 이게 좀 애매한 부분이라고 하실 수 있죠. 그래서 이거는 이제 판례로 좀 축적되는 측면이 좀 있어요. 어떤 게 과연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거고 그런 신체 부분이냐 판례로 좀 쌓이는 부분인데 근데 사실 코너가 코너다 보니 제가 좀 말하기가 좀 조심스러워지는데 그러니까 누구는 약간 이제 각자 매력을 느끼는 부위가 좀 다르잖아요. 아, 네, 누구는 그럴 수 있죠. 그러니까 네, 뭐 네. 각자 뭐 저는 이제 남자니까 여성을 볼 때 뭐 코에 매력을 느끼는 사람이 있고 그럴 수 있죠. 그럴 수 있죠. 귀에 매력을 느끼는 사람이 있고 뭐 눈썹을 보고 그쵸. 매력을 느낄 수도 있죠. 뭐 아니면 뭐 이렇게 목선을 네, 가지고 맞아요. 뭐 그럴 수 근데 있죠. 그러면 사실 얼굴 찍으면 그런 거 다 들어있잖아요. 아, 그쵸. 네. 근데 그거는 그 개개별로의 어떤 취향을 다 고려할 수는 없고 약간 객관적으로 약간 통상적인 일반인 그러니까 기준, 보편적으로 예, 했을 보편적인 때. 그런 기준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네. 좋은 판례가 있을까요? 저희가 이해하기 좋은? 제가 몇 개 좀 찾아와 봤어요. 예를 들면 2018년에 있었던 일인데 술집에서 옆 테이블 의자에서 짧은 반바지를 입고 있던 여성분을 전신을 이렇게 사진을 찍으신 분이 있었어요. 전신 사진을 찍어가지고 그 사진을 본인 그 친구들 카톡방 같은데 이제 올리시면서 내 옆에 상큼이들 야 뭡니까? 이렇게 카톡을 보냈어요. 내 옆에 상큼이들 나 어떻게 쳐다본다 하셨는데 이것도 이제 유죄가 났고요. 근데 이거를 제가 좀 판결문을 읽어봤는데 짧은 반바지였고 이제 앉은 상태니까 바지가 더 이제 말려 올라가기도 하고 또 이제 그 사진을 찍은 구도를 보면은 이분은 사실 항변을 하실 때 나는 그냥 여기 인테리어 찍은 거다 이렇게 말씀하셨었거든요. 근데 그 사진 구도의 정중앙에 이제 이 여자분의 전신과 이제 허벅지가 강조된 그런 사진 구도가 그랬던 거고 메시지를 같이 보낸 게 이제 결정타네요. 이런 거기 네, 때문에 메시지가 좀 더럽긴 하네요. 야 뭡니까? 처음 들어보는 감탄사입니다. 그래서 이분은 이제 유죄가 났고요. 또 그 외에는 그럼 그 사건에서 유죄를 선고받고서 어떤 처벌을 받았나요? 이게 그 벌금 300만 원 나왔습니다. 그거 끝인가요? 네네네. 근데 이것도 이제 좀 나중에 말씀드릴 건데 뭐 너무 몰카 촬영에 대해서 처벌 수위가 좀 약한 거 아니냐라는 이야기가 나오기도 해요. 근데 어쨌든 이 건에서는 벌금 300만 원이 나왔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근데 이게 실제로 재판 가거나 수사 과정에서 되게 어려움을 겪는 게 증거를 파일 형태이거나 뭐 이렇잖아요. 그러니까 가해자로 지목받는 사람들이 미리 자신의 핸드폰을 파괴해버리거나 또 뭐 단톡방을 삭제해버리거나 근데 이제 그런 경우에 이제 휴대폰이 압수가 되면 거기서 이제 포렌식을 통해서 증거를 찾아내는데 디지털 포렌식이라고 해서 이렇게 복원하는 복원할 수 있어요? 그런 기술들이 있긴 한데 저희 포렌식 얘기 지난번에 한번 하지 않았나요? 맞아요. 뭐 설명 잘 해주셨잖아요. 부검하는 거라고. 그래서 실무적으로는 그런 어려움들이 많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 초기에 그런 관련된 증거들을 잘 수집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하더라고요. 망치를 부시고 막 불에 태우고 그런 거는 복원할 수가 없으니까. 이 건은 제가 판례 봤을 때는 이제 찍는다는 걸 느끼신 그 친구분이 불편해서 좀 이렇게 막 자꾸 피하시고 이렇게 하다가 화가 나셔서 가서 이제 항의를 하셨어요. 하셔서 핸드폰 한번 보여주세요 했는데 그게 사진이 있는 게 바로 나왔었던 그런 케이스입니다. 맞아요. 그래서 사실 사진 지워버리고 하면은 증거 잡기가 어려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막 이게 이제 또 문제가 되는 게 한번 이렇게 촬영된 거를 누군가가 받아서 다시 재유포시키고 또는 어떤 이거를 영리적인 목적으로 사이트에 올려가지고 이렇게 하는 경우들도 많이 있잖아요. 근데 그런 사이트들 경우 대개 해외에 서버가 있어서 잡는 게 굉장히 어렵대요. 그런 유포자들을 잡는 게 굉장히 어려워가지고.
그런 한계들이 좀 면에서는 있다 하더라고요. 이번에 정준영 사건이 그러니까 핸드폰 수리를 업체에 맡겼는데 그 이제 업체 수리를 하시는 분이 카톡을 보고 되게 고민을 많이 하시고 이걸 제보하신 거잖아요. 용기를 되게 가지고 그런 면에서는 되게 좀 그러니까 근데 저도 이 사건의 결론이 그러니까 이게 물론 이제 이 정준영이라는 사람은 이제 사회적으로 매장이 지금, 된 거죠. 뭐 어떻게 보면 연애 인생도 끝났다고 봐야 될 거고 뭐 본인이 다 혐의도 인정하고 있는 상황이니까. 네, 근데 이제 본인의 자백만으로는 안 된다는 그런 게 있거든요. 유죄 중에 이제 나중에 이제 가서 재판 가서는 부인을 그러니까 아마 굉장히 많은 행위들이 기소가 될 것 같은데 그중에 이제 증거가 없거나 그쵸. 입증이 어려워서 무죄가 나는 케이스도 분명히 있을 것 같아요. 그럴 수 그리고 있죠. 네. 이게 워낙 또 오래된 일이고 또 최근 기사 보니까 동영상에 등장했던 여성분이 이제 그 자기인 것 같다고 이렇게 고소장 접수하겠다고 기사 났었잖아요. 그 사건은 근데 제가 좀 걱정이 되더라고요. 그거 입증할 왜요? 증거가 지금 피해자 진술밖에 없는데 얘기를 들어보면 그때 당시 술을 먹였고 근데 자기가 아마도 평소보다 굉장히 빨리 취한 거고 깰 때도 친구가 굉장히 오랜 시간 깼 그러니까 아마 자기는 약을 먹여진 거서 이렇게 그런 상태가 된 것 같다라고 말씀을 하시고 계시잖아요. 근데 이제 막상 재판에 가면 그거 입증하는 게 되게 어려울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약을 먹여서 내가 그 상태에 이르렀다는 걸 검찰에서 입증을 해야 되는데 그게 되게 쉽지는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또 다른 판례 하나 좀 소개해드리면은 가끔 왜 화장실에서 이렇게 몰래 찍으면 그게 엽기적인 것 같아요. 그건 진짜. 저도 정말 이해가 안 가. 아니 이걸 왜 볼까? 근데 저는 그걸 되게 놀랬던 게 제가 저 중국에 있다 했잖아요. 근데 와서 한 2017년 초인가? 근데 학교에 갔는데 학교에 스티커가 동그란 게 붙어 있는 거예요. 아 이거 막느라고? 근데 저는 그게 그건지 몰랐어요. 왜 여기다 스티커를 붙여놨지? 그래서 이게 사람들이 휴지 막 넣어놓는 것도 되게 할 일 없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게 몰래 카메라를 막으려고 여자들이 그걸 막았는지 몰랐던 거예요. 그러다가 저번에 초피디님한테 나중에 이제 듣고서 좀 소름 돋았죠. 거기가 카메라를 놓는다는 게. 이건 제가 엽기적인 것 같아요. 제가 직접 겪은 건 아니고 피해자를 이제 만난 적이 있는데 삼성역 부근에 되게 큰 건물이에요. 그리고 대로변에 있어서 사실 저도 썼었던 건물의 화장실이었어요. 뭐라는 카페 화장실이었는데 그 이렇게 휴지심 있잖아요. 네. 그 안에 이제 숨어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휴지를 이렇게 덮어놓고. 그럼 꽤 큰 카메라 아니에요? 다 쓴 휴지심 안에 이렇게 이만한 소형 카메라가 들어있고 이제 피해자분이 바로 경찰에 신고를 해서 집으로 갔어요. 네. 그랬더니 일본인인 거예요. 일본인이고 집에는 외장하드가 엄청나게 쌓여 있었고 출국 전날에 다행히 이제 잡혔어요. 나 방금 소름 돋았어. 그럼 경찰이 잠복하게 있다가 잡았겠죠? 아니요, 그거는 CCTV가 이제 있으면은 그 건물에 사시던 분이었어요. 이거는 정말 여자든 남자든 되게 일상생활에서 매복하고 있는 문제인 것 같아요, 사실. 근데 저도 이게 공중 화장실에 이런 데 가면 찝찝해서 자꾸 이렇게 둘러보게 돼요. 한 번씩 이렇게 구멍 뭐 없나 이렇게. 근데 그거 찍어서 뭐 하죠? 그니까요. 나 진짜 이해가 안 가. 아니 기이한 변태. 네. 변태라고 나쁜 건 아니고. 뭐 사람마다 다 취향이 다 있긴 한데 그 남의 그러니까요. 아무튼 그래서 또 그 화장실에서 몰래 찍은 그 판례가 하나 있는데 위에서 찍으신 건지 아무튼 신체 부위가 옷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맨 다리 사실상 살이 나오는 부분은 다리인 거예요. 맨 다리. 그래가지고 용변을 보시기 전에 다리 그리고 직후에 다리 이 부분도 수치심을 유발하는 신체에 해당한다라고 당연히 봤고요. 근데 화장실이라는 것 자체가 그쵸. 엄청 그러니까 수치심 그런 거를 유발하는 것 같아요. 또 이제 뭐 지하철에서도 흔히 요즘은 좀 그런 소식이 없나? 많아요. 요즘도 많아요? 굉장히 많아요. 아 그래요? 네, 공중밀집장소 촬영이라고 그래서 지하철, 버스 이런 데서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고 진짜요? 네, 많이들 잡혀오시고 하던 분들이 계속하고 병인 것 같아요. 약간 병이네요. 그렇군요. 네. 이런 피해자들을 혹시 담당하셨던 적이 있으신가요? 안변님은? 저는 거의 성폭력 이제 당한 뭐 강제추행이나 뭐 네. 강간 피해자들을 주로 하고 지금 이런 몰카 같은 경우에는 그 광역수사대가 네. 이제 지하철 같은 데서 이제 계속 돌아다녀요. 광역수사대가 돌아다니면서 이제 좀 저 사람 약간 전과가 있다 싶으면은 그냥 아예 그런 상황까지 만들더라고요. 함정수사 비슷하게. 아 진짜요?
진짜요? 네, 저 사람이 저렇게 사람 몰려들었을 때 어떻게 행동하냐 이제 지켜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조금만 손이 닿으면 바로 체포해가는 막 그래요? 그런 식으로. 아니, 그렇게 경찰들이 일을 열심히 했나요? 네, 실적 올려야죠, 실적. 네, 실적이 되니까 너무 열심히 해가지고 오히려 이게 반대로 이제 이게 과잉 너무 수사 과잉 수사 아니냐 막 이런 그럴 수 얘기도 있겠네. 있어요. 네. 그래서 뭐 이제 저 말고 다른 변호사님들이 저희 회사의 다른 변호사님들이 이제 상담한 사례 들었는데 이 사람이 이제 예전에 한번 그런 전력이 있다가 처벌받고 이제 잘 살려고 하고 있는데 사람이 밀려가지고 이렇게 손이 한번 닿는데 광역수사대가 쫓아와가지고 자기 이제 체포해 간 거예요. 그래서 억울하다고. 억울하겠네요. 네, 이제 그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이제 어떤 피해자가 직접 변호사 사무실에 와가지고 제가 이런 뭐 공중 밀집 장소에서 이런 촬영을 당했는데 뭐 아니면 추행을 당했는데 뭐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런 식의 상담은 좀 많이 없고요. 변호사 사무실에 와가지고 이제 상담받는 경우는 좀 자기가 진짜로 이제 뭐 술 먹고 추행을 당했거나 강간 당했거나 이런 사례가 좀 많고요. 그리고 특히 그 저기 한사성이라고 한국 성폭력 사이버 대응센터 생겼잖아요. 거기에 좀 많이 가는 것 같더라고. 그 몰카 몰카 피해자분들은 그쪽으로 많이 가고 그래서 개별 변호사들이 아마 그렇게 하시는 경우는 잘 없지 않나. 방금 말하셨던 그 한사성이라는 조직이 잘 안 알려졌는데 사실 그것이 알고 싶다 해서 양진호 웹하드 카르텔을 터뜨리게 한 조직이에요. 그 조직이 사실 취재를 다 하고 되게 많은 걸 조사를 한 다음에 그걸 이제 제보를 했던 거거든요. 그래서 되게 많이 알려졌었던 거였고 조금 이해가 안 가는 것 중에 하나 양진호가 사실 그러니까 위디스크 회장이잖아요. 위디스크 회장인데 위디스크가 뭘로 처음에 돈을 벌었냐면 그런 이제 성 관련된 불법 동영상들을 성인 동영상들을 퍼뜨려서 이제 돈을 많이 벌었거든요. 네, 맞아요. 근데 사실 그거를 잡으려면 잡을 수 있었을 텐데. 초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항상 그런 일이 나올 때마다 이제 뭐 약간 유착에 대한 그렇겠네요. 의심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게 너무나도 명확하고 다 잡으려면 잡을 수 있었을 텐데 왜 그랬나? 그래서 사실 양진호 사건도 지금 너무 큰 게 터져서 지금 약간 살짝 사그라들었는데. 그러게요. 근데 이게 사실 수천만 원의 산업비거든요. 그래서 이 한사성 분들이 신변의 위협을 느끼고 계세요. 실제로 사무실에 어떤 검은 옷을 입은 남자가 들어왔을 때 모두가 생명의 위협을 느끼셨대요. 그러니까 이걸 파다 보면 진짜로 어떻게 될 수 있는 거예요. 영화 같아. 너무나 자본화가 이미 심해진 분야인 거예요, 사실. 그리고 이쪽이 약간 그 소위 말하는 건달? 이나 어깨 분들하고 좀 얽혀 있어가지고 무엇보다도 관심과 네, 후원이 네. 많이 필요하네요. 네. 이어서 말씀드리면 아까 그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라는 곳이 있어요. 여기가 이제 여성가족부 산하기관인데요. 디지털 성범죄 관련한 이제 신고가 들어오면 이제 대응을 좀 해주시는 기관이고 그리고 여기서 하는 업무 중에 또 중요한 게 하나가 그렇게 자신이 촬영된 영상에 대해서 삭제를 해주는 그런 업무를 해주신대요. 그래서 그게 작년에 그 근거 법령이 생겨가지고 성폭력 피해자 보호법에 근거 법령이 들어왔어요. 한번 읽어드리면 국가는 그 성폭력 처벌법에 따른 촬영물이 정보통신망법 상에 이제 정보통신망 쉽게 말해서 뭐 이제 온라인이죠. 온라인에 유포가 돼서 피해를 입은 사람에 대해서 촬영물의 삭제를 위한 지원을 할 수 있다라는 근거 규정이 들어왔어요. 그리고 여기서 조금 전 되게 괜찮다고 느꼈던 게 이 삭제 비용이 들 거 아니에요. 네. 이 비용을 그 가해자, 행위자한테 부담하게 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두더라고요. 잘 돼 있네요. 네, 그래서 그 근데 비용이 이제 또 되게, 당장 할 수 없으니까 국가가 먼저 비용을 하고 구상권을 행사하는 식으로 그렇게 돼 있네요 지금. 흥미적입니다. 네, 근데 여기가 아직 인력이 많이 없대요. 그래서 홍보를 전면적으로 많이 못 하고 계신 거예요. 네, 네, 많이 좀 이용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네네. 일단 촬영에 대해서 얘기를 해봤는데. 네, 맞습니다. 근데 아까 그 김 변호사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촬영을 동의하에 촬영을 하면 유포하지 않으면 일단은 괜찮다. 그렇죠. 네, 일단은 누구의 뭐 의사에도 반하지 않은 거니까. 네네. 네. 근데 요즘엔 또 사실 이게 끝이 아니라 동의를 진짜 했냐 안 했냐 이게 사실 요즘에 이슈가 오히려 더 많이 되는 것 같아요. 네네네네. 이걸 동의를 했는지 안 했는지를 어떻게 입증할 수 있을까요? 그거는 이제 그 동영상을 찍기 전후의 어떤 그러니까 사실 이게 그러니까 성폭력, 성추행 이런 거
에서도 항상 그 문제가 항상 나오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한 사람은 동의를 했다 그러고 한 사람은 동의를 안 했다고 하고. 이제 직접적으로 그 어떤 행위를 성적 행위를 당한 경우에는 뭐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만으로 직접 경험하지 아니했으면은 진술이 어려울 정도로 구체적으로 일관되게 진술한다. 이제 그것만으로 해서도 이제 인정을 하는데 이거는 사실은 그 동의를 어떻게 했느냐 이 부분이어서 피해자 쪽에서 입증하려면은 좀 그간에 나눴던 뭐 카톡이라든가 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전에 뭐 그런 음란한 사진이라든가 음란한 동영상이라든가 성관계에 대해서 전혀 서로 뭐 교제 중이었지만 한 번도 그런 걸로 뭐 대화를 나눈 적이 없다라든가 이런 좀 간접적인 것들을 좀 공격적으로 많이 제출을 해야지 인정될까 말까 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가해자 쪽에서는 무조건 부인할 거기 때문에 정준영 같은 경우에도 예전에 2018년에 그 예전에 교제했던 그 여자친구분이 어쨌든 자기는 이제 좀 뭐 완강히 부인한 건 아니었어도 좀 싫은 상태에서 그러니까 뭐 저 정확히는 모르겠어요. 근데 싫은 상태에서 이제 동영상이 촬영됐기 때문에 나중에 좀 관계가 틀어지고 나서 그거를 고소했던 걸로 보이는데 나중에 이제 정준영 쪽이랑 합의를 했어요. 그 동의 부분이 워낙 입증도 어려운 데다가 이걸로 인해서 그 동의가 딱 인정이 되면은 바로 이게 구성요건에 해당하기 때문에 좀 정준영 쪽에서 많이 회유를 했던 걸로 보여요. 그래서 피해자 쪽에서 이제 적극적으로 합의를 해줘가지고 아예 무혐의 처분이 됐었거든요. 네. 실질적으로 근데 그 과정이 어떤지는 제가 정확히 모르겠지만 어차피 피해자 입장에서도 합의를 안 해주려고 해도 처벌이 어려운 그런 상황이었을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 조금 했었거든요. 이게 어려운 부분인 것 같네요. 네. 합의를 해준다는 거는 뭐 그 합의금으로 합의를 하는 건가요? 회유를 한다는 건? 글쎄요. 용서해달라고 비는 건가요, 그냥? 그러니까 이제 본인이 고소할 때 동의하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사실은 동의했다 하고 피해자 진술을 바꾸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아예 범죄가 성립이 안 되는 거죠. 그 뭐 다들 이 정도는 다들 이제 아시겠지만 그러니까 친고죄에 해당하는 거하고 아니면 이제 형사소송 직접에 해당하는 거하고 조금 그러니까 제가 알기로는 다른 게 이제 친고죄는 자기가 직접 이제 피해를 당했을 때 자기가 직접 고소를 해서 자기가 합의를 해서 뭐 고소취하를 한다거나 뭐 이런 식으로 하면 해결이 되는 게 있고 하나는 범죄가 이제 경찰이나 검찰이 기소를 했을 경우에는 이제 합의를 해도 이제 형사소송은 그대로 남아있고 약간 이런 차이가 있는 거죠. 그 친고죄라고 할 수 있는 죄의 종류가 정해져 있어요. 네. 법에 정해져 있어서 그런 죄는 고소를 했다가도 고소 취하를 하면 그게 다 이제 그게 이제 공소권 없음 처분이라고 하는데 그런 처분이 나서 처벌을 안 받게 되는 범죄고 대표적인 게 폭행, 단순 폭행, 협박 이런 것들이 이제 둘이 싸웠을 때. 그런 것들이 대표적인 이제 뭐 반의사 합의하세요. 뭐 제일 이렇게 많이 보이는 사례들이 서로 싸우다가 서로 고소하고 서로 합의하고 약간 이런 사례들이 많이 또 있죠. 그럼 이런 몰카에 관련된 거는 그런 건 아니죠. 경찰한테 잡혀서 들어가면 피해자가 합의를 해줘도 이제 범죄 사실이 없어지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아예 이게 진술을 바꿔서 그렇죠. 동의가 없었다라는 거에 증명이 안 되는 거죠. 그렇게 그런 식으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입증 관련한 부분은 이제 안 변호사께서도 잘 설명해 주신 것처럼 이 사람의 범죄가 있음을 입증을 해야 될 책임이 검사한테 있으니까 사실 동의가 없음을 입증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동의가 있다를 입증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동의가 없다라는 그 정황은 이제 뭐 그 사진의 구도가 어떻게 돼 있는지 마치 숨겨서 찍은 것처럼 했냐 뭐 그런 걸 볼 수 있는 거겠죠. 그다음에 동영상 내에서 혹시 이 사람은 카메라를 쳐다보는지 인식하고 있는지 그런 것들을 다 볼 수 있겠죠. 그게 또 중요하겠군요. 그 카메라를 본다는 건 카메라가 있다는 걸 아는 거고 그렇죠. 그러면 카메라가 있다는 걸 알면 뭐 항상 그런 건 아니겠지만 그래도 암묵적으로는 이렇게 촬영에 대해서 어느 정도 동의가 됐다고 그것도 이제 뭐 자세한 구체적인 상황을 좀 봐야 될 건데 그걸 묵시적인 동의로 볼 수 있느냐의 문제로 이제 넘어가겠죠 아마. 쉽지 않겠네요. 그렇게요. 그렇죠. 그래서 제 생각에는 뭐 이거는 개개 분들의 자유이시지만 만약에 본인이 진짜로 적극적으로 촬영을 원하신다면 뭐 그걸 제가 막을 마음은 없으나 이렇게
사랑하는 사람이 나 이거 너무 찍고 싶어 한 번만 찍어줘 한다고 해서 본인이 싫은데 하면서도 응하지는 않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좀 개인적으로 있어요. 지금 이게 그 연인 관계에서 이게 좀 문제가 좀 많이 됐잖아요. 그러니까요. 근데 이게 또 더 문제가 자기가 찍은 거를 그러니까 남자친구가 찍어달라고 하는 거야. 나 좀 막 보고 싶어 뭐 이렇게 해가지고 자기가 자기 몸을 찍어갖고 이제 남친한테 카톡으로 보내고 뭐 그런 경우가 또 되게 많더라고요. 그런 경우에 그 지금 법이 바뀌었는데 원래는 처벌이 안 되는 걸로 돼가지고 자기 신체를 촬영한 그쵸, 거를 그쵸. 맞아요. 그거에 대해서는 그 처벌이 안 유포를 되죠. 해도 다른 사람의 신체라는 구성 요건이 있었기 때문에 그게 처벌이 안 되는 걸로 돼 있었다가 근데 바뀌었습니다. 네, 12월 달에 지금 법이 개정이 돼가지고 얼마 안 됐네요. 맞아, 또 참고 있다니 분노가 올라오네. 쓰레기네. 근데 그거를 그 대법원에서 다른 사람의 신체라고 되어 있다고 해서 그거를 다른 사람의 신체를 촬영해야 된다 이렇게 되게 좁게 해석한 거죠. 죄형 법정주의 때문에. 근데 진짜 그 보도를 처음 봤을 때 정말 피가 거꾸로 쏟았어요. 정말. 그러니까 너무 화가 나는데 근데 저는 그게 뭐 되게 보수적으로 생각하면은 이해는 가긴 갔어요. 이건 약간 법에 불비가 좀 있었던 것 같아요. 법 자체가 다른 사람 이렇게 돼 있었던 거예요. 상정을 못했던 거지. 네, 그래서 전 법이 너무 우리 사회를 못 따라온다고 생각해요. 저희 지금 노태우 정권 때 만들어진 법으로 아직까지 이 사회를 해석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쵸. 근데 사실 법이 엄청 많이 만들어지고 있긴 하더라고요. 국회의원들 이렇게 일을 열심히 하나요? 네. 아니 법안 막 100개씩 200개씩 통과되잖아요. 법은 종류가 굉장히 많죠. 계류적인 법안이 많은데 통과를 안 시키고. 제 지인분이 그 법안 통과되는 그런 쪽에서 일을 하시는데 그러세요? 너무 법안이 많아서 힘들다 그러더라고요. 한번 섭외. 네, 섭외해 보충 들어보기. 그러니까 법에 대해서 막 엄청 잘 아시는 건 아니고 그런 이제 행정적인 거에 관련돼서 일을 하시는데. 또 그 왜 자기 자신을 촬영하는 거 관련해서 남성분들도 좀 피해자가 되실 수 있는 게 보이스피싱 같은 거에서 그런 수법이 있어요. 약간 네 맞아요. 네 맞아요. 그 자기가 마치 그 범죄자도 남자인데 여자인 것처럼 접근을 해서 맞아요. 여자 야한 사진을 보내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 것도 좀 보여줘 이렇게 해서 남자분이 본인을 촬영을 하신 거를 보내면 그거를 이제 볼모로 돈 내놔 이렇게 하는 거죠. 유포시키겠어. 돈 안 보내면. 그것도 되게 많을 거예요. 제가 알기로. 머리 좋은 사람들 많아요. 범죄 유형의 수법은 진짜 무궁무진하더라고요. 그럼 촬영을 여기까지 하고 네. 이제 지금 촬영하고 유포하고 그럼 이제 별개의 범죄인 거죠? 네 맞습니다. 별개. 그러면 유포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유포 말씀해주신 대로 좀 이게 계속 개정이 되어 왔어가지고 좀 바뀐 부분들이 있어요. 일단 그 유포 자체가 이제 2006년부터 유포가 죄로 됐고요. 예전에는 그냥 촬영만 그 범죄였었어요. 근데 이제 이게 아주 얼마 안 됐네요. 예, 2006년이면 제가 얼마 안 됐었죠. 그러니까 이게 인터넷이 이제 그 등장하고 이제 동영상 유포가 일단 일어났고 이제 뒤늦게 좀 사실 소있고 외양간 고치는 것처럼 좀 이제 근데 뒤늦게 좀 잘 못 따라오네요. 이거 필요가 있다 해서 빨리빨리 해가지고 2006년에 이제 유포가 범죄로 처음 들어오게 됐고요. 그리고 이제 그래서 현재 기점으로 일단 먼저 그 말씀을 드리면 안변님이 잘 설명해 주신 대로 그 사람이 그 촬영자가 본인이든 그러니까 내가 내 신체를 찍은 동영상이든 아니면 우리가 연인 관계가 됐든 뭐가 됐든 합의하에 너가 나 찍어줘 하고 이렇게 찍은 거든 아니면 그 사람이 심지어는 모르게 다른 사람의 신체를 찍은 거든 상관없이 뭐가 됐든지 유포를 이제 그 등장하시는 분의 의사에 반해서 유포를 하시면 범죄에 해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만약에 그걸 찍어가지고 내가 널 이걸로 유포해버리겠어 이렇게 협박을 하시면 그건 이제 형법상 협박죄로 넘어가실 수도 있고요. 그럼 유포는 한 번 올린 거하고 여러 군데 올린 건 당연히 처벌수가 다를 거 아니에요. 그러겠죠. 근데 어디에 올리에 따라서 그 파급 효과가 다를 텐데 다 그것도 감안을 해서 처벌을 하나요? 그래서 카톡방에 올린 거하고 그러니까 단체 카톡방이 5명인 카톡방하고 뭐 100명 있는 카톡방은 다르잖아요. 그거는 양형할 때 고려해요? 고려가 될 것 같아요. 근데 사실 한 번 유포되는 순간 이게 그쵸. 어떻게 유포될지 알 수 없기 때문에 근데 물론 이제 처음에 최초에 어떤 공간에 그게 유포됐느냐에 따라서 다르긴 하겠죠. 더 빨리. 지금 정준영 그 카톡방에서 이슈가 된 것 중에 하나가 그 카톡방에 있었던 사람들이 지금 다 문제가 된 건데 사실
카톡방에 저는 그 카톡방에 있었을 뿐인데 누군가가 그 문제가 되는 영상이나 사진을 올렸어요. 그럼 제가 그 카톡방에 있었다는 사실만으로도 문제가 되나요? 아니요, 그거는 문제가 되진 않습니다. 근데 이번에 또 약간 놀라웠던 게 그 정준영 동영상 사건 보면서 정준영 치면 동영상이 같이 검색어에 떠요. 그거를 일반인들이 보고 싶어 한다는 맞아요, 것도 문제인데 맞아요. 만약에 그럼 그 동영상을 제가 입수를 했어요. 맞아요. 저는 그 촬영 현장에 없었지만 제가 이거를 누구한테 자스민님한테 줬어. 카톡으로 보내요. 네네네. 야 대박 이거 봐봐. 실제로 그런 사례들이 많죠. 있겠죠. 많죠. 많겠죠. 있었어요. 그러니까 네. 왜냐면 그런 거에 좀 무감각하니까 야 네네네네. 대박 우리 회사에 이런 사람이 있대 이렇게 찌라시랑 영상이 네. 돈 적도 있어요. 네네네네. 이렇게 됐을 때 네. 제가 처벌을 받게 되나요? 받을 수 있습니다. 네네. 어. 근데 이제 그게 드러나지가 않으니까 이게 처벌이 안 된 거지. 행위 자체는 범죄죠. 이게 사실 제가 이제 재혼했어, 근데. 제 기억으로는 제가 매우 어렸을 때긴 하지만 오양 비디오 그때가 시초였던 것 같아요. 네네. 그러니까 그때도 엄청 사회적으로 이슈가 태어나기 되고 전인 것 같은데. 네, 엄청 이슈가 되고 오양 뭐 네, 비양 뭐 네네네네. 그래서 막 그게 막 또 사람들이 그걸 엄청 보고 싶어해서 막 영상 막 그런 거 막 그러니까요. 하고 돌고 막 그랬던 그런. 맞아요. 아 저희 또 항상 그렇지만 얘기하다 보면 얘기가 너무 길어지는 것 같아요. 할 말이 너무 이렇게 들으시는 분도 너무 길어지면 힘드니까 일단 여기서 1부 마치겠습니다. 네. 다음에 또 와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방송 잘 들으셨나요? 가시기 전에 구독, 즐겨찾기, 좋아요 그리고 하트 잊지 마시고요. 댓글도 좀 남겨주세요. 그럼 다음 시간에도 캐변과 함께하러 와주실 거죠? 아 그리고요 혹시 사연 보내실 게 있으면 콜로열빵빵 COOLAWYER00 gmail.com으로 보내주세요.